안녕하세요. 건강양탄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아침 루틴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공복, 당신의 선택이 10년 뒤 내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시원한 물 한 잔? 혹은 정신을 깨우기 위한 진한 커피 한 잔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내일부터 그 습관을 잠시 멈추고 투명하고 노란빛이 감도는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입안에 머금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몸에 좋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엔진인 뇌, 그리고 온몸을 휘도는 혈액이 이 한 숟가락의 기름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상상 이상입니다. 왜 하필 아침이어야 할까요? 왜 꼭 공복이어야만 할까요? 그리고 수많은 기름 중에 왜 우리 조상들이 사랑했던 들기름이어야 할까요? 유튜브 어디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생들기름 속 알파-3 놀렌산이 뇌세포를 깨우는 메커니즘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평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에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세포가 다시 숨을 쉰다. 오메가3의 폭발적 반응. 우리 뇌의 60%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우리 뇌의 절반 이상은 지방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내 뇌의 질이 결정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식단은 어떻습니까?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으로 가득한 오메가6 과잉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뇌세포는 어떻게 변할까요?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지고 신호 전달이 느려지며 결국 안개 속에 갇힌 듯한 브레인 포그 증상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이 딱딱해진 뇌세포막을 다시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열쇠가 바로 생들기름 속에 숨겨진 식물성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왜 생들기름은 뇌의 보약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생들기름에는 오메가3의 함량이 무려 60%를 넘습니다. 이는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중 압도적인 1위이며 흔히 먹는 연어보다도 몇 배나 효율적인 수치입니다. 이 강력한 성분이 공복 상태의 깨끗한 위장을 지나 혈액을 타고 뇌로 직행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뇌세포의 윤활유 역할 알파리놀렌산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보충되면 뇌세포 간의 통신이 원활해집니다. 어제 한 일이 기억나지 않거나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던 현상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천연 항염증제 우리 뇌도 염증이 생깁니다. 미세한 뇌 염증은 우울감과 무기력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생들기름의 오메가3가 이 염증 수치를 낮춘다면 여러분의 기분과 정신적 에너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치매의 주범, 독소 배출 뇌 속에 쌓이는 쓰레기라고 불리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알고 계신가요? 이 독소가 쌓이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이 독소 배출을 돕는 림프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스푼이 10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면 안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왜 꼭 공복이어야 할까요? 식후에 먹는 기름과 공복에 먹는 기름은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물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하는 생들기름은 담즙 분비를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소화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여 혈류로 직접 흡수되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빠릅니다. 마치 빈 도화지에 물감이 선명하게 스며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혈관 속 기름때를 기름으로 닦아낸다고? 역설이 만드는 기적. 기름을 먹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청소한다는 말, 처음 들으시면 고개를 갸우뚱하실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기름기가 혈관을 막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름에도 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소리 없이 쌓여가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끈적한 지방 성분들이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통로는 좁아지고 피는 걸쭉해지며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길목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방에 찌든 기름때를 닦을 때 비누보다 기름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는 원리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들기름 속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 속을 유영하며 나쁜 기름들을 끌어안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공복에 섭취한 생들기름은 간에서 지방 대사를 촉진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며 염증을 유발하던 중성지방이 감소하고 대신 혈관을 보호하는 착한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높아진다면 우리 몸의 컨디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매일 아침 한 스푼으로 내 몸속 혈관이 대청소를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피가 끈적해지면 작은 덩어리인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생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혈소판이 비정상적으로 응집되는 것을 억제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막힌 고속도로의 정체를 풀어주는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혈압 조절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벽이 다시 유연해지면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느끼는 저항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혈압은 안정적인 수치를 찾아가게 되죠. 매일 아침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평생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혈압약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성비 좋은 건강 비결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액은 온몸을 돌고 있습니다. 그 혈액이 맑고 투명한 상태인지 아니면 끈적한 오폐수 같은 상태인지에 따라 내일 아침 여러분이 느낄 활력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자, 이제 혈관이 깨끗해졌다면 우리 몸의 거대한 뿌리라고 불리는 장,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강의 척도인 피부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깨끗해진 혈관을 타고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의 거대한 정화조이자 영양소의 통로인 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상쾌한 시작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묵직한 아랫배와 씨름하며 하루를 무겁게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아침 공복에 마시는 생들기름 한 숟가락은 우리 장에 뿌려지는 천연 윤활제와 같습니다. 기름이 장을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의 연동 운동을 깨우는 스위치 밤새. 잠들어 있던 장은 갑자기 들어온 소량의 건강한 지방을 만나면 깜짝 놀라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칠고 딱딱해진 숙변 사이사이로 미끄러운 기름 성분이 스며든다면 그 배출 과정이 얼마나 수월해질지 상상이 가시나요? 변비약의 인위적인 자극 없이도 내 몸 스스로가 노폐물을 밀어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간과 담즙, 그리고 독소 배출의 연결고리,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과학적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꼭 기름이어야 할까요? 우리 몸에 가는 지방이 들어왔을 때 이를 소화하기 위해 담즙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담즙은 단순히 소화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 걸러낸 몸속의 온갖 독소와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 쓰레기차 역할을 하죠.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을 먹어 담즙 분비를 강력하게 유도한다면 우리 몸은 아침마다 가장 효율적인 디톡스를 수행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몸속 독소가 매일 아침 이 기름 한 숟가락에 실려 나간다면 몸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먹는 화장품, 속광 피부의 비밀.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에 독소가 가득 차면 그것은 고스란히 피부 트러블과 칙칙한 안색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생들기름 습관은 여기서 또 한 번 기적을 만듭니다. 생들기름 속 비타민 E와 풍부한 지방산은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값비싼 수분 크림을 겉에 바르는 것보다
내 몸속 세포 자체의 수분, 유지력을 높이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까요? 한 달 뒤, 거울 속에서 은은한 광이 도는 자신의 얼굴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이 습관을 평생 멈추지 못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생들기름이 뇌와 혈관, 그리고 장과 피부에 주는 이로운 점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 생들기름 역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장이라도 주방으로 달려가 들기름을 찾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 멈춰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찬장에 있는 그 들기름 정말 먹어도 안전한 상태일까요? 몸에 좋으려고 먹은 기름이 오히려 내 몸속에서 암을 유발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볶은 들기름이 아니라 생들기름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사는 고소한 향의 들기름은 대부분 고온에서 볶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들기름의 핵심 성분인 오메가3는 열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볶는 과정에서 벤조피렌이라는 일군 발암 물질이 생성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낮은 온도에서 압착한 생들기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고소한 향과 영양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산패의 공포, 여러분의 코를 믿으시나요? 기름이 공기나 빛, 열에 노출되어 변질되는 것을 산패라고 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단순한 불쾌한 냄새를 넘어 우리 세포를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공격수로 변합니다. 혹시 들기름을 가스레인지 옆이나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보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생들기름은 반드시 갈색병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가급적 한 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냉장고 속 들기름의 날짜를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구에게나 다 좋을까요? 아무리 좋은 슈퍼푸드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 위장이 너무 예민하거나 설사가 잦은 분들이 공복에 기름을 드시면 오히려 폭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오메가3의 특성상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죠.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침 공복 생들기름 한 스푼이 만드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 긴 시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뇌세포를 깨우고 혈관을 청소하며 장과 피부를 정화하는 이 간단한 습관. 이것은 단순히 기름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비싸고 귀한 약을 찾기 전에 우리 곁에 있는 가장 한국적인 슈퍼푸드로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양탄자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이 대한민국의 활력이 되는 그날까지 건강양탄자는 계속해서 신선하고 정직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